자, 얘들아, 레벨 2의 1번 문제를 좀 먼저 같이 볼 건데, 이 1번 문제를 풀 때에는 사실은 배경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해. 특히 수투에 대한.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 시간에 일부러 좀 밀어놨고요. 오늘 얘를 봐야 되는데, 쌤이 얘를 위한 배경 지식, 개념을 조금 설명할 게 있어. 자, 우리가 미분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일단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 일단 첫 번째 방식은요, 미분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정점 하나랑 그 다음에 동점 한 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자, 정점이라는 건 고정되어 있는 점 하나고, 동점은 이동하는 점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을 할 거야. 뭐냐면 리미트 h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자, 잘 보세요. a 플러스 h에서 이렇게 h를 빼고, 위에는 뭔 소리야? a 플러스 h에서 a를 빼고, 그 다음 위에는 fa 플러스 h에서 이렇게 fa를 빼시면 결국에는 a, fa라는 점과 a 플러스 h, fa 플러스 h라는 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인데 h를 0으로 한없이 가깝게 보내는 거니까 a라는 점으로 결국 수렴하게 되겠지. 자, 무슨 말이냐? 너희가 x축을 이렇게 갖고 있고요, 함수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이 지점이 a야. 괜찮아? 그러면 a 플러스 h인데, h가 만약에 양수라면 이쪽에 형성이 될 거고, h가 음수면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근데 아무튼 이 점은 고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자,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얘도 평균 변화율 이렇게 올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런데 결국엔 h가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지면 결국 여기에서의 뭐와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가진 의미는요, 무조건적으로 f'a만 되는 거야. f'a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근데 만약에 a라는 점에서 미분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기는 점이야. 너희들 상식적으로 이 점은 우리가 무슨 점이라 부르니? 무슨 점이라 불러요? 첨점, 뾰육점. 그치? 여기서 미분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만약에 a 플러스 h가 이렇게, h가 양수여서 이렇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음수여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가게 되고 이렇게 가게 되고 이렇게 가게 되면 마지막까지 좌 미분계수는 이렇게 끝나버리죠. 우 미분계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점점 여기서 이렇게 끝나게 되니까, 결국 좌 미계와 우 미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얘 같은 경우에는 미분이 가능할 때는 이 식이 f'a라는 결론을 얻어내겠지만, 미분이 만약에 가능하지 않게 되면 얘는 존재하지 않는 친구가 되어버린다가 일단 핵심이야. 자, 이게 수투 지식인데 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얘는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식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면 f'a를 의미하겠지만 미분이 불가능하면 존재하지 않아 버린다고.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유사한 식을 하나만 더 적어볼게. 잘 봐봐. 이번에는 동점 두 개를 가지고 쌤이 뭐 할 거냐면 미분계수를 구하는 것처럼 해볼 거야. 그럼 잘 봐. 리미트 h는 똑같이 이번에 0으로 가는데, 이번에 어떻게 쓸 거냐면 fa 플러스 h를 여기다 쓰시고 빼기 fa 마이너스 h를 쓸 거야. 밑에는 a 플러스 h를 쓰고 a 마이너스 h를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 식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얘는 고정되어 있는 a, fa라는 정점이었고, 그 다음에 얘는 h가 계속 움직일 거니까 동점이었단 말이야. 움직이는 점. 얘 같은 경우에는 a-h, fa-h도 h가 포함되고 얘가 움직일 거니까 동점이고, 이 점도 동점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미분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자, 이렇게 해석이 돼. 아까랑 비슷한 경우처럼 여기가 그냥 평범하게 a라는 점이 있다고 쳐. 그러면 여기가 a 플러스 h고 여기가 a 마이너스 h라고, 일단 뭐 h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하면 결국에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야. 그러면 일단 이렇게 그어지시겠죠. 이렇게 그어져. 근데 점점 뭐해지니? h가 점점 0으로 가까우니까 얘가 점점 가까워지겠지. 그러면 이 점이랑 이 점을 이으면 이게 평균 변화율이고, 이 점이랑 이 점을 이으면 이게 평균 변화율이고, 얘랑 얘를 이으면 이게 평균 변화율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한없이 여기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a에서 미분계수가 될 거니까, 자,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얘가 이번에도 F'A를 의미하는 게 맞아. 이 식도. 괜찮아? 그런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어지고 이렇게 그어졌는데 여기가 A야. 자, A 플러스 H고요. 이쪽이 A 마이너스 H야. 자, 선생님, 그러면요. 아까도 마찬가지였지만 얘 같은 경우에 여기 아까 미분 안 됐으니까 미분 계수가 없어가지고 얘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얘도 그러면 이제 미분이 가능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나요? 아니요. 얘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시 당초에 이 점과 이어가지고 만들어낸 점이 아니었고요. A시 당초에 이 두 개의 점의 평균 변화율이야. 맞지 않아? 그치? 그러면 점점 가까워져. 여기 만약에 가까워지고 여기 가까워졌다고 쳐봐. 이렇게 됐어. 가까워져서 이렇게 됐어. 근데 어차피 H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한없이 작아진다는 얘기니까 나중에는 이 차이가 무의미할 정도로 점점점 가까워지다 보면 얘가 결국 어디에 수렴할까? 결국 한없이 가까운 두 개의 점을 이렇게 이어서 0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돼요. 자, 왜냐하면 이 A, FA라는 점과는 상관이 없어. 하나는 H만큼 더하네, 하나는 H만큼 빼낸데 걔를 한없이 가깝게 이렇게 점점 둘 간의 평균 변화율이 H가 0으로 가면서 계속 변하는 거니까 결국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그래서 얘가 0으로서 이렇게 존재해요. 이 배경 설명이 이 문제를 푸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곧 설명드릴 거야. 자, 봐봐. 우리가 만약에 정점 한 개랑 동점 한 개를 가지고 미분계수를 구한다고 치면 이 식이 가질 수 있는 의미는 유일하게 봐봐. 얘는 오직 미분계수만 의미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면 미분계수로서 존재하고 미분이 불가능하면 그냥 존재를 못 해버리는 거야.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미분이 가능하면 미분계수로서 존재하고요. 약간 약삭 빠른 놈이야. 미분이 만약에 불가능하면 그냥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으로 존재합니다. 왜? 이 두 점은요, 한 번도 정말 A와 관련돼서 A로 결정된 바는 없어. A가 아닌 두 개의 점을 계속 평변을 연결하다 보니까 얘도 연결하다 보니까 마침 미분이 가능하면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입장을 취했던 거지,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얘는 지살길을 알아서 찾아놓은 애야. 이렇게 인식해 주셔야 돼. 괜찮아? 그래서 정점 하나, 동점 하나를 연결한 애는 미분계수밖에 안 되지만 동점 두 개를 연결한 경우에는 미분이 가능하다면 아무 문제도 안 생겨. 얘도 F'A고 얘도 F'A야. 하지만 미분이 불가능할 때 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될 때 얘는 그럴 줄 알고 나는 0이 될 준비를 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란 얘기야.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잘 봐. 함수 fx야. 함수 fx는 자, 여기다 쓸게. 함수 fx가 자, ln 절대값 x가 하나 일단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절대값 ln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개의 함수는 분명히 다른 함수지. 분명히 다른 함수야. 자, 그래놓고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리미트 h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자, h분의 f의 뭐라 돼 있니? 마일 플러스 h 빼기 f의 마일 마이너스 h 이렇게 해놓고 계산해봐 이렇게 한 거 맞지? 그럼 잘 봐봐. 너희들 어차피 f 자리에 얘를 집어넣고 얘를 집어넣고 얘를 집어넣고 얘를 집어넣고라고 생각을 해봐. 내가 써볼게. 자, 얘에다가 먼저 마일 플러스 h 대입한 거, 마일 마이너스 h 대입한 거 쓰면 자, 잘 봐요. ln 미안, 다시 쓸게. 자, 잘 들으셔야 돼. ln 마1 더하기 h에서 ln 절대값 마1 마이너스 h를 이렇게 쓰겠지? 그치? 일단 얘네 두 개만 다룬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여기도 대입됐을 거니까 자, 여기에는 절대값에 ln 마일 플러스 h가 들어가니까 맞지? 들어가는 거 맞지? 마일 플러스 h가 들어가니까 1 마이너스 h가 이렇게 되실 거고 거기서 빼겠죠. 얘를 뺄 거니까 1 플러스 h ln 1 플러스 h를 이렇게 해버릴 거고요. 밑에는 뭐가 딸려 있냐면 h가 딸려 있으니까 내가 잘 봐. h를 어차피 쭉 해서 나누면 하트 분배할 수 있는 거 맞지? 얘랑 한 번, 쟤랑 한 번. 그러니까 여기도 h를 쓰고 여기도 이렇게 h를 쓴 거야. 그래놓고 리미트 h를 다시 0으로 보냈어. 자, 여기서
조금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 자,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니? ln 절대값 x야. 진수건 절대값 x가 0보다 크면 되기 때문에 절대값 x는 원래 0보다 크잖아. x에 뭐가 들어가든 누구 빼고? 0 빼고. x가 0만 아니면 여기 마이가 들어오든 마삼이 들어오건 5가 들어가든 항상 절대값이었으니까 0보다 크니까 만족하는 거 맞지? 그럼 ln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여기다 쌤이 그려볼게. 자,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는데 ln x라는 게 이렇게 생겼고 그 반대쪽으로 대칭 치워줄 거니까 얘도 이렇게 생겨봤겠지. y축 대칭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이해돼? 이해돼? 그럼 잘 봐. 마일 플러스 h고 여긴 마일 마이너스 h야. 그럼 밑에도 마일 플러스 h, 마일 마이너스 h 있을 거니까 여기 2h 필요하지. 그리고 바깥에는 2 하나 이렇게 곱하시겠지.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어디에서의 미분계수를 의미하는 거야? 마일일 때의 미분계수를 의미하는 거지. 근데 마일 어떠니? 실제로 보니까 아무 문제 없어. 매끄러워. 첨점이야? 아니야. 첨점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아, 이 함수는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입니다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 해주면 돼? 미분계수 계산하면 돼요. 즉 얘의 도함수를 구해놓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1만 대입해놓고 2배 하면 된다는 얘기야. 계산해볼게. 그러면 선생님 얘를 미분하면 x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미분한 y'이나 쓸게. y'이 x분의 1인데 그 자리에 내가 마이너스 1만 땅 대입해놓고, 그치? 마이너스 1일 때 물어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놓고 2만 붙이면 그 결과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게 일단 될 거란 말이죠. 얘는 간단해. 근데 문제는 얘예요. 이 새끼가 문제야. 잘 봐. 얘의 그래프를 쌤이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질 거냐? ln 마이너스 x야. 그러면 마이너스 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일단 x는 0보다 작으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기본적으로 일단 먼저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지? 이쪽에만. 맞니? 이쪽에만 이렇게 그려질 건데 거기다 뭘 했어? 절대값이었어. 보여? 절대값이었으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는 얘가 꺾여 올라올 거니까 이렇게 꺾여 올라오겠지. 이해돼? 여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여러분 보여? 여기서 무슨 점 생겨? 첨점 생겨. 그리고 첨점이니까 얘 지금 x가 마이너스 1일 때 미분이 불가능한 상태야. 미분 가능하지 않아. 그럼 내가 얘를 계산해 줄 때 얘 미분계수로 계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대신에 정점 하나랑 동점 하나인 상황이 아니고 얘는 동점 2개인 상황이니까 내가 뭐만 해주면 될까? 정확하게 자 여기 2 만들어주고 밖에다 2를 곱하는데 얘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야. 왜? 결국에는 마일 뭐야? 잠깐만 잠시만요. 잠깐만. l 마이너스 x y축 대칭. 애들이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자, 얘들아, 쌤이 얘를 대입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의 꼬라지가 나왔는데 사실은 잘 봐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 함수죠. 이 함수인데 f1 플러스 h랑 f1 마이너스 h라는 건 여기 마일 플러스 h, 마일 마이너스 h니까 어쨌든 얘도 이 함수 그대로 해서 마일일 때를 기준으로 본 거죠. 그치? 직접 넣었더니 1로서 모양이 나타나긴 했는데 그거는 절대값 씌워서 대입했을 때 얘기고 막상 마일 플러스 h일 때와 마일 플러스 h일 때니까 이 함수 전체에서 x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 플러스 h였을 때 보는 거 맞지? 그치?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일의 기준으로 여기 h가 있었고 마일 플러스 h가 그 다음에 여기 마일 마이너스 h가 이렇게 있었으면 둘 사이에 계속 뭘 물어보는 거일 수밖에 없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물어보는 거일 수밖에 없다고. 괜찮니? 자, 그래서 얘를 하나 없이 h를 0으로 보내봤자 결국 수렴하는 값은 이번에도 0이 될 것이고
거기에다 2배를 해봤자 0이니까 얘는 그냥 0으로 이렇게 결정이 될 것이다가 이 문제의 핵심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면 그냥 정답이 1번으로 나오시는데 어려운 건 이거예요. 자, 쌤이 아까 전에 얘를 굳이 여 안에다가 대입한 건 내가 봤을 때는 그닥 좋은 선택은 아니었고, 왜? 결국에는 f라는 함수를 마일 플러스 h일 때와 마일 마이너스 h일 때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도 정직하게 얘를 그려놓고 마일일 때를 보는 게 맞지. f 프라임 마일을 다루려고 하는 게 맞잖아. 근데 미분이 안 되니까 마일에서 h를 더하네 빼네 계속 평균 변화율을 h를 0으로 줄여가면서 계속 보는 거지. 그래서 얘도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지금 2개의 식이 덧셈꼴로 fx가 나왔는데 앞에 식은 그냥 평범하게 미분계수로 계산하시면 되지만, 왜? 미분이 가능하니까. 두 번째 식은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균 변화의 극한값으로 쭉 계산하면 어차피 0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로 문제를 판단해서 푸는 거야. 그래서 앞에와 뒤를 똑같은 식이지만 앞에 거는 사실상 얘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뒤에 거는 사실상 얘를 의미하게 되는 거여서 2개를 별도로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얘는 분명히 2개의 동점 사이를 연결했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기본 지식이 필요했을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런 납득은 되죠. 아, 실제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얘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미분계수를 의미하는 게 맞겠구나. 물론 2를 써주고 2배를 해야 되는 건 맞지. 그러니까 2 곱하기 f'를 의미하는 게 맞아, 얘는. 근데 실제로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진짜로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전체에 접어 올라갈 거니까 마일일 때 뭐가 생긴다고? 첨점이 여기서 생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실제로 얘를 아무리 물어봤자 거기는 미분계수가 아니겠구나 라는 판단해서 동점 2개 연결해서 문제 푸는 거. 이게 레벨 2의 1번 문제였어. 그래서 쌤이 이거는 좀 어렵다 싶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걸 마지막에 하자고 했던 거고 8번까지 끝낸 후에 다시 1번으로 돌아와서 이 문제만 해결을 지금 해드렸어요. 혹시 궁금한 지점이 생기면은 다시 좀 이따 물어보셔도 돼. 다음으로 이제 레벨 3에 들어갈 건데, 뭐 고대부 같은 경우에는 레벨 3가 뭐 안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시험 범위에. 그래서 고대부고는 딴 거 하셔도 되고요. 이제 다른 내신을 보는 학생들은 레벨 3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일단 1번 문제 있고 2번 문제 있고 3번 문제 있는데, 일단 1번부터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이거 풀었던 게 한참 전이어서 조금 가물가물하긴 한데 이 문제도 굉장히 좀 특이했던 문제로 쌤은 기억을 하고 있어. 자, 문제 한번 읽어보자. 곡선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2y제곱은 7 위에 두 점 알파 콤마 k랑 베타 콤마 k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그때 알파 베타의 값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 자, 얘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거잖아. 첫 번째, 그러니까 x 자리에 알파를 대입하고 y 자리에 k를 대입하면 성립할 거고요. x 자리에 베타 대입하고 y 자리에 k 대입해도 성립할 거니까 일단 이렇게 써놓을게. 첫 번째,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k 더하기 2k 제곱 맞죠? 은 7이 나온다가 일단 성립해요. 그 다음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k 더하기 2k 제곱이 7이다 라는 것도 일단 성립하는 거야. 자, 성립합니다. 이 타이밍에? 얘도 성립을 하세요. 자, 오케이. 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너희가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생각하는 애들이 있을 거야.
이거 왠지 굉장히 연립하기 좋은 구조고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땅 하고 빼주게 되면 많은 것들이 사라지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k는 그냥 바로 0이 돼버린 이런 식이 나오네 또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 얘를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묶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k니까 얘를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묶어주시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k가 이렇게 0이다 까지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쓰게 되면 봐봐, 알파랑 베타는 같을 수가 없죠 지금. 왜냐하면 이 점에서의 접선과 이 점에서의 접선이 일치하지 않고 수직이란 얘기는 이 둘이 절대 같은 점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얘는 절대 0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를 이렇게 더한 친구가 마이너스 k가 된다는 사실을 뽑아낼 수 있는데, 자, 여기까지만 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알아놔야 될 거는 결국 구해야 되는 게 알파 베타의 곱이잖아. 따라서 얘를 내가 구해야 되는데 아직은 얘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니까 내가 이 방법을 택하는 게 그렇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다시 한번 문제를 평범하게 봐서 x제곱 더하기 xk 더하기 2k제곱 더하기 7, 즉 y값이 k가 되는 그러한 x에 대한 방정식, 괜찮아? x에 대한 방정식에 두 근이 지금 알파랑 베타라고 여겨주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이해되니? 왜냐하면 봐봐, y가 k가 될 때 x값은 알파랑 베타가 있는 거니까 y 자리에 k를 대입해 주시면 그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알파랑 베타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 x값이 알파랑 베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선생님, x제곱이고요 더하기 kx고요 더하기 2k제곱에 마이너스 7은 0이다 라는 방정식이 있는데요, 걔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번에 위에 그 연립보다 이 방법이 더 좋죠. 왜? 두 근의 합이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k라는 걸 그냥 알 수가 있을 거고, 괜찮지 않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k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요 2k제곱 마이너스 7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이해하세요? 그럼 난 결국에는 알파 베타를 구하는 게 우리의 문제니까 결국 2k제곱 마이너스 7을 구하시면 될 거고,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k를 알아내야 되겠지. 인정하셔? 자, 여기까지 일단 판단해서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기 위해선 k가 필요하다는 정보까지 얻어냈단 말이야.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우리가 k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라고 보면 알파일 때와 베타일 때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니까 우리가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2y제곱은 7이라는 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얘가 지금 함수는 함수죠. 근데 음함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대한 dy dx, 즉 도함수를 구해놓고 x에다가 알파를 대입했을 때와 x에다 베타를 대입했을 때의 이 도함수 값 두 개의 곱이 윤서야 몇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게 맞죠. 그치? 왜? 결국 도함수를 구했어. 거기다 알파를 대입한다는 얘기는 알파일 때의 미분계수죠. 그 다음에 도함수를 구했어. 베타를 대입하면 베타에 대한 미분계수일 거 아니야. 걔네들 곱했더니 뭐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1이 나와야 수직일 거 아니야. 괜찮지? 자, 들어가 보자. 미분하시는 일이 일단 첫 번째죠. 자, 미분하자. 자, 얘를 미분해서 dy dx를 구할 건데, 자, dy dx 그럼 구하려고 미분 출발할 거야. 윤서야, 이미 한번 한 거 나랑 같이 하자. 불러줘. 천천히. 2x 더하기 y 더하기 x 곱하기 dy dx 더하기 4y dy dx
0 이거 맞죠? 그러면 얘 좀만 정리하면 x 플러스 4y 곱하기 dy dx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가 이렇게 나오실 거고, 따라서 dy dx는 이제 도함수는 x 플러스 4y 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가 이렇게 되면 얘가 도함수죠. 그치? 거기다가 나는 일단 뭘 대입할 거냐면 x가 알파일 때를 먼저 대입하고, 근데 얘들아 x가 알파일 때 y는 몇이야? k죠. 얘를 먼저 대입하고, 그 다음에 x가 베타일 때 y는 또 한 번 k니까 얘를 대입한 그 값을 둘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쓸게요. 그러면 알파를 먼저 대입해주면, 자, 여기다 쓰면 괜찮겠지? 자, 알파 플러스 4k 분의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k라는 애가 알파 콤마 k에서의 미분계수 맞죠? 곱하기 이번엔 베타 플러스 4k 분의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k, 이 둘이 곱하면 몇이 나온다고? 자,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이렇게 정리하자고. 괜찮아 버리세요? 괜찮아 버리죠? 자, 그러면 어차피 분모 이런 거 다 해결해 주고 싶잖아.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뽑아내서, 얘도 마이너스 뽑아내서 위에 것끼리 곱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끼리 사라지면서, 자, 쓰면 2알파 더하기 k, 2베타 더하기 k가 일단 분자가 되는 게 맞지. 마이너스 둘 다 뽑아냈으니까.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알파 플러스 4k랑 베타 플러스 4k의 둘의 곱이다 라고 써도 여전히 괜찮으실 거잖아. 맞아버려. 맞아버려. 자, 이렇게 일단 썼으니까 이제 정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 얘들이 전개하시면요, 4알파 베타 얘 곱해지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k가 될 거고, 얘네들이 곱하면 k 제곱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마이너스 달려있는 상태에서 알파 베타 먼저 나오실 거고요, 더하기 4k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오실 거고, 마지막에는 16k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맞겠지. 괜찮아? 통째로 넘겨줘 놓고 생각 좀 할까? 넘겨줬어. 그러면 5알파 베타 먼저 나오시고요, 더하기 얘니 4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k 되시는 거 맞을 거고, 아 6이구나. 마이너스 달아준 건데, 그치? 그냥 더해야 되는데, 쏘리. 자, 그래, 그런 거 도와주란 말이야, 그치? 더하기 6 이렇게 되는 거 맞을 거고, 마지막에는 그러면 17k 제곱이야. 얘가 0 되는 거 맞죠? 근데 우리 어차피 알파 베타도 k에 대해서 쓸 수 있고 알파 플러스 베타도 k에 대해 쓸 수 있으니까 우리 이미 k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신에 가까운 걸, 일단 말이 안 나와, 확신에 가깝죠? 그래서 알파 베타 자리에, 자, 5에 2k 제곱 마이너스 7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k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6k 제곱이 적히고, 더하기 17k 제곱이 이렇게 적히는데 얘가 0이다? 자, 계산만 남았네. 자, 10k 제곱, 17k 제곱, 27에서 6 빼니까 21k 제곱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35니까 자, 얘가 35가 된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자, 그러면 k 제곱은 21분의 35니까 3분의 이렇게 5가 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저 자리에 알파 베타 자리에 이제 k 제곱만 넣어주면 땅땅땅, 알파 베타는 결국에는 2 곱하기 3분의 5에다가 이렇게 7을 뺀 친구니까 3분의 10 빼기 3분의 21이 돼서 마이너스 3분의 11이 되지 않을까로 이제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지. 그치? 답이 있나요? 있죠. 2번에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길고 흐름도 긴데, 윤씨가, 아, 너 이거 아닌가? 아, 미안하다. 윤서야, 지금 이 문제 보면 충분히 이거 먼저 쓰고 이거 쓴 다음에 둘이 연립할 수 있겠지.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하나겠지. 근데 그걸 생각하잖아? 그러면 여기까지밖에 몰라. 그런데 쌤이 알려준 방법대로 K를 Y자리에 대입해 놓고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문제를 풀면 얘는 자동으로 아까처럼 나오고 얘까지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방법이 훨씬 더 좋은 거고, 걔를 바탕으로 나중에 얘의 도함수를 구해서 알파 k, 베타 k 대입해서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원래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잖아.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레벨 3의 1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서진아, 너도 여기 시험범이지? 응? 아, 맞다. 너 시험 준비 안 하지? 야, 근데 이거는 수특이니까 열심히 들어놔. 들었지 방금?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그러면 서진이랑 윤성만 잘 들으면 되네. 자,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역함수 미분법 관련된 문제니까, 자, 두 번째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쉬울 거니까, 자, 같이 한번 보자. 첫 번째,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고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gx가 x가 2일 때 미분 가능하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2는 b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어차피 모든 풀이에는 순서가 있을 거니까 난 뭐부터 할 거냐면, 일단 gx라는 친구가 x가 2일 때, 자, 미분이 가능하네 라는 이 정보로부터 두 가지 사실을 일단 알 수 있죠. 1번, x가 2일 때 gx는 연속이네를 먼저 알 수 있고요. 당연히 연속인 거죠. 그치? 두 번째로는 x가 2일 때, 자, 좌미계와 우미계가 같구나 까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맞지. 자,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연속성을 체크할 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할 건 당연히 윗식에도 1을 대입하고 아래식에도 1을 대입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윗식에다가 1을 딱 하고 대입해 봤더니 뭐가 나오니? a, 2 제곱이 이렇게 나오시는 게 맞죠? 아래식에다 1을 대입했더니 f 인버스, 자, 2가 이렇게 나오시는 게 맞겠네. 여기까지 확인했어요? 자, 여기까지 확인했어. 일단 얘를 더 활용할 건지 말 건지는 좀 이따가 결정을 하고요. 자, 이렇게 일단 판단했고, 하나만 더 써놓으면 이렇게 보내가지고 FAE 제곱은 그러면 2가 나오겠다라고 F를 양쪽에 취해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자, 여기까지 일단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써놨어. 자, 이게 일단 1번의 결과물이야. 그 다음에 2번을 좀 진행을 할 건데, 2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 해야 될까? 2번 같은 경우에는 G'X를 구해놔야 되는 게 맞겠지. 위아래 각자 미분해서 좌미계와 우미계를 파악을 할 건데, 자, 그러면 위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될지 서진아, 위에 거 한번 미분해줘. 천천히 해도 되니까. 난 A를 앞으로 묶어놓고 따로 할게. 해봐. 2x ln x. 자, 2x ln x 더하기 x분의 x지. 오케이. 자, x야. 자, 이게 0초가 2 미만일 때야. 그 다음에 밑에 거 미분하면 f 인버스 x 전체를 이렇게 미분했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역함수의 미분이야. 자, 그리고 이게 x가 2보다 클 때지. 그럼 결국 2번을 체크하려면 좌미계, 우미계가 x가 1일 때 같아야 되는 거니까, 자, 위에다 2 대입해 보겠죠. 자, 2 대입해 봤더니 몇이야? 위에다가 2 대입했어. 3이. 그렇지. 3a 뭐 2다 이렇게 써놓을게. 밑에는 f 인버스 x인데 걔의 도함수에다가 이제 x에 1을 대입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낫겠지. 이렇게. 괜찮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그래. 자, 이런 상태에서 리미트 h가,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거 한번 적어볼게. 구해야 될 거.
리미트 h가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2가 나오는데 걔가 b래. 그러면 우리가 a, b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잘 보시면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데 수렴했죠. 그럼 분자도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니까 얘를 0으로 보냈더니 f1이잖아. f1 빼기 2가 0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2가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얘가 f1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럼 얘는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야? f'1이 되는 거 아니야? f가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얘는 f'1이 될 거니까 b는 f'1이네. f'1을 구하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잠깐만. f1이 1하고 a 2제곱이 2였잖아. 그러면 얘가 뭐란 얘기야? 1이란 얘기네? 까지 판단이 가능하지. 오케이. 그러면 a가 바로 뭐로 결정되는 거야? 2제곱분의 1로 이렇게 쿵 하고 결정이 되면서 일단 1차적으로 a를 알아버리게 되지.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f1이 이렇게 2였단 말이야. 그래서 f 인버스 2는 1이 될 거란 말이죠. 괜찮죠? 그런데 내가 a를 이제 아니까 얘를 한 번만 다시 써보면 얘는 2분의 3이 f 인버스 x의 전체 미분한 거에다가 x를 1을 대입한 거, 즉 역함수의 2일 때의 미분계수가 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럼 잘 봐. 내가 f 역함수를 잠깐 h라는 함수로 잠깐만 치환해 볼게. 상관없잖아. 그러면 h'2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치? 얘는 f 역함수예요. 근데 어차피 h'1을 구할 거면 누구랑 똑같은 거야? f'1분의 1과 똑같은 거 아니야? 맞죠? h2가 1이고 f1은 2기 때문에 맞잖아. 그러니까 얘를 구하면 될 건데 얘가 몇이라고? 2분의 3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준 거잖아. 이제 끝나가죠. 이제 끝나가? 끝나가는 게 아니라 끝났네. 왜냐? 우리 결국엔 뭐 구하는 거라고? 얘 구하는 거잖아. f'1. 근데 이 식이 성립을 하잖아. 그러면 f'1분의 1이 2분의 3이면 f'1은 그냥 몇이야? 3분의 2가 되는 게 맞지. 역수니까. 그래서 얘가 b가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랑 b를 곱해주시면 3,2분의 1이 자 a, b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이게 정답이겠죠. 그치? 자, 상대적으로 2번 문제가 조금 더 1번보다도 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꽤 어려우실 거예요. 뭐 레벨 3니까 각오는 좀 해야 되겠지. 자, 3번까지 풀어드리고 오늘 그 수특은 여기서 진짜 끝이 나요. 시험 범위까지. 자, 가보자. 자, 함수 fx는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2다.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두 점 0,0과 t, ft를 지나는 직선이 곡선 y는 fx 위의 점 p에서의 접선과 평행할 때 점 p의 x좌표를 gt라고 하자. 미분 가능한 함수 gt의 역함수를 ht라고 할 때 h'1의 값을 구하시오. 자, 생각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0,0이 있어. 그 다음에 이쪽에는 t, t가 이렇게, ft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이렇게 이은 직선이 있어. 직선이니까 물론 이쪽에서도 계속 그려지긴 하겠지. 여기도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얘가 어느 지점에선가 이렇게 평행한 접선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x좌표를 GT라고 부른다고 한대요. 괜찮아? 그럼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제가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반드시 압니다. 왜냐? x값이 t만큼 커질 때 y값은 ft만큼 커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울기는 당연히 t분의 ft이실 수밖에 없는 거죠. t분의 ft가 기울기야. 맞아?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냐면 일단 f't를 구해놓고 f'x라는 도함수 구해놓고 그 정의역 자리에 gt를 넣으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gt일 때의 미분계수니까 걔가 얘랑 일치한다는 거 아니야. 기울기가. 따라서 f' 해놓고 gt 이렇게 쓰면 이 둘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준 거 아니겠어? 괜찮니? 자, 여기까지 일단 흐름 잡는 거야. 그러면 얘를 쌤이 다시 한번 써보기 위해서 일단 f'x부터 구해놓을게. 도함수. 자, 이건 뭐 간단한 거죠. x 세제곱에 더하기 2x가 이렇게 될 거니까 쌤 여기다 식 이제 다시 한번 써볼게요. gt를 여기 이제 x자리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gt의 전체 세제곱 더하기 2gt. 자, 얘가 누구랑 같을 거냐면 t분의 ft랑 같을 거니까 그냥 t분의 ft라는 건 그냥 t분의 4분의 1 t 4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2니까 걔를 바로 t분의 ft로 계산하면 4분의 1 t 세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t에 마이너스 t분의 2 이렇게 결정되지 않겠어? 이게 맞죠? 이게 맞아. 왜?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철저하게 그 식만 한 번 더 잘 써준 거야. 괜찮아 버릴까요? 자, 이 상황에서 gt의 역함수를 ht라고 한대. 자, gt랑 ht는 역함수야.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구해야 될 대상이 뭐냐면 h'1이야. 그럼 나는 이제 이런 생각하겠죠. h'1이라는 건 g' 네모분의 1이다. 항상 해오던 거죠. 역함수 미분할 때. 그러면 어떤 판단 추가로 가능할까? 그 말은 g 네모가 1이 되고요. h1은 네모가 될 거여서 h'을 계산하는 대신에 g' 네모분의 1을 대신 계산할 거고, 그럼 나는 이제 네모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g 네모는 1을 만족시키는 그런 네모를 찾기 위해서 이 식에다가 네모를 대입해 볼 것 같다는 생각이야. 자, 첫 번째 해줘야 될 일. 자, t자리에다가 네모를 대입해서 네모를 구하겠다는 생각이고, 그럼 봐봐. 식을 써주면 g 네모의 전체 세제곱 더하기 2g 네모는 4분의 1 네모 세제곱 더하기 네모에 빼기 네모분의 2고 난 네모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얘들아, 이 네모는 g 네모가 몇일 때? 1일 때의 네모기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요 얘가 1일 때의 네모를 찾으면 되는 거네요 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지금 우리 뭘 찾는 거야? g 네모가 1일 때 네모는 몇이냐. 그러니까 여기 g 네모가 적혀 있잖아. g 네모가 1일 때 네모가 몇인지 찾으면 되니까 자, 1의 세제곱 1이고요 2니까 둘이 더하면 3이죠. 따라서 선생님 4분의 1 네모 세제곱 더하기 네모 빼기 네모분의 2가 3이 되는 그 순간의 네모를 찾는 일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겠다는 얘기야. 근데 얘들아, 이거 생각보다 식 자체가 복잡한데 간단한 자연수를 넣었을 때 성립하는 게 일단 국룰이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식은 계산 인수분해 다 시키지 않겠죠. 그럼 일단 얘가 잘 나오려면 네모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무조건 일단 짝수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여기 왠지 막 5분의 2 이런 거 만들기 싫지 않아? 그럼 누구를 한번 생각해 볼까? 2 한번 생각해 보자고.
네모가 2가 아닐까라고 네모가 2인가 하고 2를 집어넣어 봤더니 그럼 얘는 몇이 돼? 2가 돼? 얘는 몇이 돼? 2가 돼? 얘는 몇이 돼? 1이 되니까 2, 2, 1, 3 나오네? 그치? 쌤, 그렇게 해도 안 찾아주면 어떡해요? 지금 우연히 찾은 거 아니에요? 우연히 잘 찾을 수 있게 문제를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못 찾으면 뭐 하면 돼? 양변에 다 네모 곱해서 넘겨놓고 조립제법 쓰면 되죠. 2로 성공하겠지. 거기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는 사실은 니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바보짓을 하거나 아니면 얼마나 금방 찾아내느냐 이거의 차이죠. 운이 좋으면 금방 찾는 거고. 근데 나 같으면 2부터 대입해 볼 것 같아. 아무튼 자, 네모가 결국 몇이 나온다고? 2가 나온다고. 결국 G네모가 1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네모는 2일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내가 찾는 거는 G' 2분의 1을 찾는 거구나. 여기가 2고 여기도 2구나 라는 생각까지 갈 수 있는 거지. 점점 하나씩 우리가 문제 해결하려고 한 단계씩 그 껍질 벗기는 거 지금 이해돼? 조금씩 밝혀내고 있지. 그럼 나 이제 뭐만 남았어? G'을 구하는 일만 남은 거 맞지? 근데 G 지금 안 주어져 있잖아. G에 대한 식은 우리가 뭐만 갖고 있니? 오직 얘 하나만 갖고 있는 거라고. 인정해버려. 그러면 양변을 뭐에 대해서 미분해버리면 될까? 어떤 문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야. 괜찮지? 어차피 다 T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 가자. 이번엔 윤서야. 자, 얘부터 시작해서 T에 대한 미분 스타트. 3GT의 제곱에 G'T 잘하셨고요. 더하기 2G'T 잘하셨고 는 4분의 3 T제곱 더하기 1 플러스 T제곱분의 2. 그렇지. 플러스 T제곱분의 2다.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 건데 우리는 어차피 T가 몇일 때 찾는 거야? 2일 때 찾는 거죠. 자, 마무리만 짓자. 자, 끝났다. 자, 끝났다. 자, 마무리 지으러 가자. T가 2일 때 찾는 거니까 여기도 2가 들어가고 여기도 2가 들어가고 여기도 2가 들어가고 2 들어가고요. 여기도 2 들어가면 괜찮으시겠지. 그래서 자, G2고 제곱이야. G는 몇이니? 1이죠. 이거 활용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1이기 때문에 1의 제곱이어서 그냥 1이기 때문에 3이 일단 곱해지고 여기에 G'2가 되시겠죠. 곱셈이니까. 3 곱하기 G'2야. 여기는 그냥 2 곱하기 G'2야. 이거 괜찮네. 정리됐어. 이쪽은 2를 집어넣으니까 3 하나 먼저 나오고 그 다음 1 하나 나오고 얘는 2분의 1이 이렇게 나오시겠지. 그럼 얘를 오른쪽 먼저 계산하시면 4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9가 먼저 나올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5 곱하기 G'2가 2분의 9니까 G'2는 10분의 9다 이런 결론이 나오실 거고, 그치?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G'2분의 1은 얘의 역수기 때문에 9분의 1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뭐 정답은 4번일 건데 이 문제도 굉장히 그 나름대로 호흡이 있어.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자, 이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우리는 그냥 반드시 T분의 FT로 알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는 F' 당연히 도함수를 구해놓고 X가 몇일 때? GT일 때. 근데 X를 숫자로 딱 준 게 아니라 또 X좌표를 함수로 줬지. 그러니까 도함수 안에 합성이 한 번 더 그러니까 함수가 되어 있는 거니까 합성 함수가 일단 등장을 한다고. 근데 다행히도 F 함수를 통째로 제대로 줬기 때문에 T분의 FT도 그냥 계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F'도 계산 가능하니까 GT를 그냥 거기다 대입해 버리시면 이 식이 딱 나오는데 이 식이 뭐야? 우리의 근본 재료야. 이 식으로 다 하는 거야. 첫 번째 뭐 해야 돼? 아니, 내가 구해야 되는 게 H'1인데 그러면 G' 네모분의 1, 그러면 언제 1이 나올지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G네모가 일단 네모를 대입해서 언제 네모가 몇일 때 과연 성립을 할 것인가 찾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그래서 2라는 걸 찾고 났더니 G'1을 구해야 되는데 G에 대한 식은 우리가 얘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식을 그대로 뭐 하셔야 돼? 미분하셔야 되는 게 맞겠지.
그치? 그래서 미분 성공적으로 잘 해주면 문제 또 깔끔하게 풀릴 거라는 거. 변수 사이의 관계를 잘 이용해줘야 되는 문제가 될 거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진짜 레알 수특 시험 범위까지 일단 다 끝났죠. 그치?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특 변형 문제집을 풀거나 뭘 푸시던 간에 쌤이 해줬던 이 해설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아마도 뭐 걸림돌이 별로 없으실 거고요. 지금 다른 반에서도 수특 변형 문제는 변형되긴 했으나 뭐 문제가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숫자가 바뀌거나 구조가 조금만 바뀐 경우여서 선생님 뭐 특별하게 막 지문이 되게 많이 생기진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애들이 그러거든. 왜냐? 문제가 거의 똑같아. 근데 숫자가 좀 달라지거나 아니면 물어보는 게 좀 달라지거나 이런 차이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수특 변형 빨리 끝내. 싸발 람들아. 아시겠죠? 나 이제 내가 반드시 해드려야 될 거니 일단 오늘로써 끝내긴 한 것 같아.